자, 이제 8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강에서는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 그리고 그룹 생성하는 것들을 다룰 거고요. 다음에 상태 변경, 즉 조명을 ADN A1과 2, 이 조명들을 제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잠깐만 보면요, 우리가 그 아키텍처를 잡았었죠. 그 MNCSE, INCSE가 있고 집에 MNCSE가 있고, 그리고 MNAE, ADN A1, ADN A2, 그리고 INA 이렇게 아키텍처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리소스 트리를 우리가 그렸었죠. 그래서 INCSE 같은 경우에는 MNCSE, 그리고 INA 이렇게 리소스 트리를 만들었었고요. MNCSE 같은 경우에는 그 Access Control Policy, 접근 제어 정책 ACCP1을 우리가 생성을 했었고, ADN A1과 2를 등록을 했었고, MNA를 등록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요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INCSE에 MNCSE랑 INA를 등록하는 과정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컨테이너 생성을 할 겁니다. 네, 컨테이너들을 생성을 할 거고요. 컨테이너 아래에 들어가는 컨텐트 인스턴스 생성을 하는 걸 할 거고, 다음에 그룹 생성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9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독, 서브스크립션 등록하는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 컨테이너, 컨텐트 인스턴스, 그룹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테이너 생성입니다. 컨테이너 생성을 하는데 ADN A1이 컨테이너 생성을 누구한테 요청할까요? MNCSE 밑에다가 컨테이너를 생성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MNCSE, 즉 홈 게이트웨이 리소스 네임이죠. 여기 라이트 A1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저 요청하는 대상은 C 라이트 언더바 A1, 즉 ADN A1이 CSE, MNCSE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컨텐트 타입에 여기 리소스 타입을 3번으로 해놨는데요. 3번이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고요. 그리고 여기 바디 쪽에 XML 메시지로 CNT라고 이렇게 리소스 타입 숏네임을 써줬는데 여기에 컨테이너를 뜻하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생성해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요. 이것을 받은 MNCSE는 내부적인 처리를 통해서 응답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잘 생성됐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고, 컨테이너가 생성된 위치를 이렇게 리턴 값으로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컨테이너가 생성이 된 거고요. ADN A2도 마찬가지입니다. write to 2도 유사한 방법으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위치는 다르겠죠. 다른 위치에 컨테이너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밑에 들어가는 컨텐트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해 보겠습니다. 컨텐트 인스턴스 안에 보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있죠. 온오프 데이터 들어가는 것들, 요것들이 실질적으로 컨텐트 인스턴스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먼저 ADN A1에 컨테이너를 만들었고, 컨테이너 밑에 들어가는 컨텐트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는 우리가 컨텐트가 오프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걸 생성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홈 게이트웨이 ADN A1에 write, 아까 리소스 네임을 write라고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컨텐트 인스턴스를 이제 생성을 할 거고요. 요청하는 애는
cwrite a1, ad n a1이 요청을 하게 된 거고, 리소스 타입 4라고 하는 게 컨텐트 인스턴스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바디 쪽에 CIN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여기 리소스 타입을 보면 얘가 컨텐트 인스턴스를 뜻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리소스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보면 CNF는 컨텐트 인포메이션을 뜻하는 거고요. CON은 실제로 이제 컨텐트에 해당합니다. 즉 여기에 이제 오프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자세한 뭐 리소스 타입 이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트리뷰트는 여기 참고 문헌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도 보면은 이렇게 CIN 컨텐트 인스턴스 생성이 됐다고 생성의 위치가 표시가 되고요. 예, 어떤 타입인지도 표시가 됩니다. 자, ADN A2의 컨텐트 인스턴스도 유사한 방법으로 예, 생성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기도 역시 5%, 초기값을 5%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생성입니다. 조명 2개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이제 그룹을 생성을 할 건데요. 2개의 그룹을 생성합니다. 어디에 생성하냐면 MNCS에 생성을 할 건데 누가 요청하냐? MNA가 요청하도록 우리가 만들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요청하는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면은 예, 게이트웨이 A가 요청한다는 거죠, 그죠? 게이트웨이 C 게이트웨이 A가 요청하는 거고요. 즉 MNA가 MNCSE한테 요청을 하는 거고요. C한테 요청을 해서 그룹을 만들어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 타입 리소스 타입 9번이 바로 그룹을 생성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바디 쪽에 보시면 grp가 리소스 타입 이름이 grp가 이제 그룹을 뜻하는 거고, 거기에 리소스에 대한 속성 값을 보면 empty라고 하는 것은 멤버 타입을 뜻하는 거고요. MID는 멤버 ID를 뜻합니다. 지금 이제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컨테이너 요 아이디 갖는 거랑 컨테이너 요게 아이디 갖는 거 여기 멤버 아이디가 되고요. MNM은 맥시멈 넘버 오브 멤버스 최대 멤버의 개수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인가. 여기 10개로 잡아놨습니다. 여기 멤버 타입을 보시면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 여기 멤버 타입 규격에 보시면 여기 살펴보시면 멤버 타입 3번이 바로 이제 컨테이너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조명 상태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그룹 생성을 하나를 했고요. 다음으로 최신 조명의 상태를 2개의 조명 모두 최신 조명 상태를 검색하기 위해서 리트리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룹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걸 그룹 2라고 해서 생성을 할 거고요. 역시 뭐 똑같고 얘는 리소스 네임을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룹,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룹으로 만들고, 여기 4번은 뒤쪽에 보시면 4번은 컨텐트 인스턴스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컨텐트 인스턴스에 대한 겁니다. 즉 아까는 그룹 1은 컨테이너에 대한 그룹을 생성한 거고요. 이거는 컨텐트 인스턴스를 위한 그룹을 생성한 겁니다. 멤버 타입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한 그룹의 번호
그룹의 위치가 리턴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생성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룰 내용은 이제 INA가 그 조명들의 상태를 이제 변경을 하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결국에는 조명들의 컨텐트 인스턴스를 값을 변경을 해주면 상태가 업데이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볼 건데 단일 조명 상태 변경과 모든 조명, 즉 그룹에 대해서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태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인 A1의 상태를 어떻게 변경하느냐. 이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은 AD A1의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그 아래에 컨텐트 인스턴스를 생성함으로써 상태를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HTTP 리퀘스트를 보면 상태 변경을 요청하는 거는 이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우리가 조명에 얘가 조명이죠. 조명의 상태를 변경하는 걸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인프라 노드 A에 해당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변경을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컨텐트 타입을 4번으로 하게 되면 이게 컨텐트 인스턴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메시지들은 CIN이 이게 컨텐트 인스턴스를 뜻하는 거고요. CNF는 컨텐트 앤 인포메이션,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컨텐트는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제 오프로 되어 있었는데 디폴트 값으로 이제 온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컨텐트 로케이션 요것에 변경이 일어났다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그룹 상태 변경을 볼 건데요. 이때는 이제 그룹 팬아웃을 사용해서 이제 모든 조명 상태를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 게이트웨이 A, 라이트 스테이트 그룹, 이게 아까 멤버 타입이 4번이라고 했죠. 컨텐트 인스턴스에 대한 그룹입니다. 이 그룹에 대해서 팬아웃 포인트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청은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고 INA가 요청을 해서 MNCSE한테 요청이 들어가겠죠. 요청을 할 거고 그 바디를 보시면 역시 컨텐트 인스턴스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온하고 다 만들어 주면 두 개의 조명이 둘 다 온으로 한꺼번에 변경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응답을 보시면 좀 길죠.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바디만 일단 보죠. XML 바디만 보면 AGR이라는 게 있는데요. AGR은 컴플렉스 데이터 타입에서 Aggregated Response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에 RSP라고 하는 것은 프리미티브 루트 엘리먼트 이름인데요. RSP는 레스판스 프리미티브를 뜻하는 거고요. RSC는 레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 2001 제대로 크리에이션 됐다는 걸 뜻하는 거죠.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뜻하는 거고, RQI는 리퀘스트 아이덴티파이어고요. PC는 여기서의 PC는 이제 컨텐트를 뜻하게 됩니다. 자, 이 내부에 CIN이 이렇게 잘 생성됐다는 거고, 이 정보들은 여기 규격에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레스판스를 받게 됩니다. 한꺼번에 조명 상태를 업데이트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레스판스가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식으로 오게 되고요. 이게 하나 밑에 더 있습니다. 네, 생략을 한 거고요. 자, 요거는 규격을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트맨 인바이런트 스크립트를 통해서 실습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